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대로 김병준 교수가 한국당 비대위원장 됐네요. 예, 오늘 한국당 전국위원회를 열었는데 뭐 별다른 투표 이런 건 없이요.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견됐던 일인데 두 가지 지점입니다. 여러 명망가들이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일단 본인 의지,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김병준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예. 뭐 최종적으로 5명 후보가 추려졌지만은 한 사람은 중도 사퇴했고 나머지 분들도 중량감이랄까 이런 게 이제 김 위원장보다는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그런 네. 중론이었죠. 뭐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냥 거기. 예, 근데 이게 돌고 돌았지만은 사실상 결국 친박계조차 김 위원장을 추인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강행철이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예.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실상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를 좀 교감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소장그룹, 이른바 복당파, 뭐 말하자면 비박계 다 같은 이야기인데 네. 이쪽 그룹들하고 이제 교감이나 소통이 있었어요. 네. 이제 위원장이 됐으니까 비대위원을 결정해야죠. 그럼요. 통상적으로 이제 뭐 당내 인사 몇 명, 당박 인사 몇 명 이렇게 꾸리는데 그 선임을 보면은 그림이 보이겠죠. 혁신형이냐, 뭐 통합형이냐 흔히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아마도 혁신형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24일에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이제 비대위원을 선임하면은 본격적으로 김병준 체제가 출범합니다. 네. 지난번 탄핵 국면 때 소위 책임 총리 물망으로 지명이 됐는데 네. 이제 논란 끝에 저거 하는 걸로 봐서는 이 김병준 교수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분 좀 아는데 뭐랄까 이제 권력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선회하자면은 자기 포부나에게 뜻을 펼치고 싶은 의지가 되게 강한 분이에요. 네, 예. 네. 그런데 출신은 참여본부의 청와대 그다음 장관 출신인데 교육부 종리도 했죠. 예. 보수 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때부터 그런 경계 금기 같은 게 깨진 면이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2012년에 윤여준 전 장관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찬조 연설도 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영입 케이스라면은 김 위원장은 물론 영입이지만은 본인 의사가 강했다. 예, 예. 내가 집도의가 돼보고 싶다. 예. 이런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참여정부 출신들은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전재수 의원,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쪽 일을 하면서 당신의 출세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거나 언급하지 말아주길 당부드린다. 당신의 그 권력욕이 참 두렵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는데 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뭐 네. 노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도 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잘 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당의 아주 많은 분야를 많이 바꿀 것이다. 혁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쇄신형, 정권형, 비대위라는 게 징검다리 역할 비대위도 있고 힘을 가진 비대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자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개최할 때까지 비대위가 되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겠다라면서도 내년까지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답했습니다. 전당대회를 내년에? 그렇죠. 그럼 지금 이게 7월이니까 뭐 최소한 6개월. 예. 아무리 빨라도. 예. 일단 김 위원장이 이제 행정 경험도 있고 이분이 이제 통찰력이나 뭐 이런 건 이제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도 십몇 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참여정부 이후에는 이제 말 그대로 학자였었죠. 이런저런 뭐 강연이라든지 이런 예. 위원회는 있었지만은 예. 그리고 이분의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 위원장은 일반적 진보 보수로 분류하기 좀 어려운 소신파, 좋게 말하면 이제 실용주의자인데 네. 그게 확장성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또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권도 사실상 갖기 어렵잖아요. 2년 후기 때문에. 그럼요. 아시다시피 총선은 2020년 4월입니다. 그럼 그러니까요. 공천은 1월, 2월 이때 실시되는데 그럼 비대위 체제가 1년 반을 가야 된다는 건데. 그건 용납 안 하겠죠. 또? 그렇죠. 이게 김병준 체제가 일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때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정말로 평가가 좋다. 이러면은
아예 전대 출마할 수는 있겠죠. 아, 당대표로? 당대표도 하시라, 뭐 예.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좀 먼 이후의 일이고, 예. 김 위원장도 오늘 그 말은 했습니다. 당장 혁신 비대위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선거 기간을 생각하면은 공천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인적 쇄신이라는 게 공천이 되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피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그러네요. 숙제죠. 예. 시험대에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